마산, 용마고, 한화 1라 후보 선수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중암고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신인 드래프트에서 언제나 주목을 받는 서울팜들이 좀 있죠. 서울고, 덕수고, 여기에 중앙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나 주목을 받는 학교 중 하나입니다. 혹평도 있고 악평도 있고, 하지만 매년 프로행을 하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안 할 수 없는 학교입니다. 거기에 이번에 이제 26시즌 황금사자기 우승팀이 바로 충암고입니다. 대전고를 꺾고 우승을 하면서 주목도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선수들은 많은 경기를 치루었고, 그런 만큼 스카우트들에게 많은 얼굴을 비춘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암고 지명권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선수는 투수 김지율, 서원준, 외야 장민재, 배윤호, 그리고 내야수 배정호 선수입니다. 투수 서원준 선수 같은 경우는 부속이 좀 낮아서 지명보다는 대학 진출 쪽으로 이야기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위권에서 한번 부속 향상을 기대해보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는 팀이라면 지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김지율 선수는 1라운드, 밀려도 2라운드 안에는 지명이 될 거다 평가를 받는 선수이고요. 공수주가 좋은 배정우 선수와 외야수로 주목을 받는 장민재, 배윤호 선수도 주목을 받고 있는 야수들입니다. 외야수는 순번을 예측하기가 좀 어렵기는 해요. 보통 신인 드래프트는 투수와 내야수가 기준이지 외야수가 기준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외야수는 팀의 선호도에 따라서 상위 순번이 될 수도 있고 하위로 밀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보통 홈런 한 3개, 4개 정도는 때리면 좀 주목을 받는 편인데,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팀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야수들은 어느 정도 평가를 받는지는 예측하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다만 한화가 최근 고교 외야수를 주목하고 있는 만큼 두 선수도 한번 주목을 해보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투수 김지율, 내야수 배정호, 내일 올리는 영상은 장민재, 배윤호 선수를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충암고 김지율 선수입니다. 08년생, 186cm, 90kg, 우투 우타, 9이닝 완투를 했을 정도로 선발형 선수라고 평가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평가는 실력으로는 1라운드 평가이기는 한데 혹사 논란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니라는 평. 그래서 기다려줄 수 있는 팀이라면 1라운드로 지명을 할 것이고, 아니면 2라운드로 밀릴 수 있다. 25시즌 양우진 선수도 부상으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순번이 밀리기도 했었으니까요. 김지율 선수도 당장 활용하기, 그러니까 1군에서 불펜으로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니다. 왜냐면 좀 많이 던져서. 그러다 보면 이제 좀 순번이 밀릴 수 있고 2라운드까지 밀릴 수 있다. 만약 하나가 2라운드쯤에 김지율 선수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다. 패싱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2라운드가 지역 픽을 하는 라운드라고는 하지만 김지율 선수가 내려왔는데 패싱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평균 자체점 1.27, WHRP 0.86, 소화 이닝 106이닝, 8삼진 137개를 잡는 동안 볼넷 28개를 내주었습니다. 고교 성적의 거품이 있다. 그 이유는 경기 수가 많지 않아서 그래요. 소화 이닝 30이닝, 많아봐야 40이닝 정도. 그렇기 때문에 거품이 많다는 이야기를 보통 하는데 김지율 선수에게는 그 잣대를 들이밀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00이닝을 소화를 했어요. 아시다시피 프로 1년차 때 100이닝을 소화시키지 않거든요. 보통 한 70이닝 정도, 선발로 뛰는 선수들에게 한 70이닝 정도, 불펜으로는 한 20이닝 정도. 일단 고등학교는 꾸준히 경기가 있는 게 아니라 대회 픽을 하죠. 대회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많이 던지고 또 쉬고 많이 던지고 쉬고 이렇기 때문에 같은 20이닝이라도 그 데미지가 다르기는 합니다. 그냥 프로에서는 꾸준하게 20이닝을 했던 게 그게 아니라 한순간에 많은 이닝을 던지기 때문에 그 데미지가 다른데 100이닝을 했다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던졌다. 논란이 없을 수 없는 이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투구 제한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던지는 걸 보면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성적이 또 유지가 됐어요. 1점대 방어율, 1점대 평균 자체점, WHIP도 0.86.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 때문에 1라운드에서 밀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겠죠. 데려왔는데 부상으로 수술을 한다면 그만큼 답답한 일이 없을 테니까요. 일단 하나 구단은 1라운드는 다른 선수를 좀 주목할 겁니다. 어제
영상을 올렸던 마상구 선수들, 그 선수도 마찬가지고 다른 선수들도 1라운드로 이야기가 될 만한 선수들은 분명히 있으니까요. 굳이 김지율 선수에게 목을 맬 필요는 현재로서 하나에게는 없다. 다만 2라운드로 내려온다면 좀 이야기가 달라질 공산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저는 2라운드로 만약에 남아있다면 저는 지명하는 것도 좋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지율 선수는 자신의 장점을 높은 타점에서 나오는 속구와 안정적인 제구라고 생각한다. 슬라이더가 주목이지만 요즘 커브와 체인지업도 연마하고 있다. 어떤 분은 하나의 박준영 선수와 비교를 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긴 하더라고요. 체인지업을 시험삼아 던져봤고 이번에 좋은 성적을 거뒀다. 그리고 솔직히 올해 이렇게까지 잘할 줄은 몰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흐름을 탔을 때 더 열심히 해서 높은 지명을 받고 싶다. 롤모델이 있냐는 질문에는 딱히 한 명을 생각하고 그러지는 않는다. 그냥 저를 믿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구단이든 다 좋다. 야구를 하면서 한 번도 팔이 아팠던 적이 없다. 덜 아픈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혹사 논란 본인도 알고 있겠죠. 솔직히 알고 있을 테니까 이런 부분을 또 어필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투구 체력은 분명히 입증을 했다. 고등학교 때도 100이닝을 던졌는데 이렇게 되면 관리를 받으면서 던지면 충분히 130이닝, 150이닝도 던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아프지만 않는다고 할 때 아프면 아무 소용이 없고, 어쨌든 100이닝을 던진 선수는 그만큼 이제 요즘 프로 선수가 와가지고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또 체력 증진인데, 이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는 반가운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배정호 선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8년생, 키 182cm, 80kg, 공수주, 멀티플레이어, 하위권에서는 주목을 받을 만한 선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파워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2루타를 만들어낼 갭파워가 있다. 중하위권에서 충분히 관심을 보일 만한 선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1라운드쯤에 그 주목을 받을 만한 3라운드 안에 주목을 받을 만한 내야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위권에서 내야수를 지명한 선수는 상위픽에서 내야수를 지명한 픽은 하위권으로 내려갈수록 내야수는 굳이 뽑을 이유가 적잖아요. 그 당위성이. 진짜 내야수 팜이 너무 얇은 팀이 아닌 이상은 2명, 3명 막 그렇게 뽑지는 않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배정호 선수는 그 상위권의 이야기가 될 만한 선수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특별하게 장점이라고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다 잘하는 선수, 언제나 다재다능은 다재무능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다 잘하기는 하는데 확실하게 두드러지게 팡 튀는 선수는 아니라,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상위권보다는 중하위권으로 이야기가 될 만한 선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완전히 밀려가지고 대학을 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성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야 전체를 보는 멀티플레이어 내야수다. 한 번 더 설명을 하고요. 주로 3루수를 받고 유격수도 가능한 선수고요. 2루수, 2루수, 1루수도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타율 3할 6푼 6리, 장타율 4할 7푼 3리, OPS는 0.928을 기록했습니다. 도루가 21개예요. 일단 발이 빠른 선수다. 언제나 말하지만 센터 내야수는 발이 빨라야지만 그게 소화가 되잖아요. 배정호 선수도 발이 느린 선수는 아니라는 점. 볼넷 13개를 얻어내는 동안 삼진은 단 11번을 당했습니다. 성관이 아예 없는 선수는 분명 아니라는 부분을 말할 수 있는 대목이겠죠. 배트 스피드가 빨라서 강한 타구를 생산해내는 능력이 뛰어나다. 타격 타이밍은 상대 투구 동작에 맞춰 잡는다. 수비에서는 첫발 스타트와 공을 던질 때 회전을 신경 쓰는 선수다. 김두영과 박준수 선수 비교를 할 수 있다. 공수주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므로 보고 배울 줄 롤 모델로 생각하는 선수는 김도영 선수와 박준수 선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공수주에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배울 점이 많은 것 같다. 경기에서는 항상 자신있게 적극적으로 플레이를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정호 선수는 부상과 전학 등 작년에 내게 큰 변화가 있었던 전환점이었던 것 같다. 걱정도 없진 않았지만 몸이 잘 회복했고 팀 분위기도 화이팅 넘치는 등 나와 잘 맞아서 잘 적응을 했던 것 같다. 3학년으로 지명권에 들려면 눈에 띄어야 하는데 스타트를 좋게 끄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 타구 분포도를 보면 기본적으로 당기는 유형의 선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퍼센트를 보니까 당기는 게 기본이기는 하지만 밀어치는 부분도 상당히 높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골고루 치고 있다라고 해도 무방해 보여요. 백컨트롤이 좋은 선수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두 선수를 살펴봤고요. 내일 영상은 외야수 선수들을 올리도록 할게요.
하나와 인연이 될 거다라고 말하기에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기는 하지만 충분히 주목을 해볼 만한 선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이퍼도 부탁드립니다.